튜토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챕터 12에서 배웠던 거는 평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때 평형은 정적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평형이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알짜 힘이 0인 것과 알짜 토크가 0인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평형 문제를 쓸 때 계속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한번 풀어보면 수평면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 한쪽 끝을 힘 F를 줘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평형을 이루게 하는 F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막대의 길이는 L이고 여기에는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이것의 중력장이 균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이 물체의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 추수쌤 풀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힘평형과 토크평형을 써줘야 합니다. 먼저 좌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원점을 잡아줄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원점 잡기.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X, Y 그러면 이쪽 방향이 Z가 됩니다. 원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힘 평형을 사용해서 식을 하나 세워볼 건데 우선 이 막대기에 아까 말했다시피 중력이 질량 중심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중앙인 이 부분에 중력 FG가 작용을 하고 양 끝점 오른쪽에는 F가 작용 그리고 왼쪽에 바닥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는 수직 강력인 N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평형을 이만 식을 하나 세워보면 잠깐만 FY 왜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Y축으로 밖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Y축 방향으로의 힘의 합은 수직강력 더하기 F 마이너스 중력이 FG인데 얘가 mg니까 이게 0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토크평형으로 식을 하나 더 세워볼게요. 우선 토크평형으로 식을 세우려면 또 해야 될 게 회전축을 잡는 일이겠죠. 회전축 기준으로 토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토크가 방향이 플러스 Z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그래서 우리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여기 좌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Z 방향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본 이쪽 방향에서는 시계 방향, 이 방향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고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도급평형으로 식을 쓰면 여기 각을 우리가 임의로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수직항력으로 인해 생기는 토크는 n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회전팔 2분의 L 마이너스 F로 인해서 생기는 토크는 F 코사인 세타의 회전팔 길이 2분의 L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중력은 지금 회전축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크에서 고려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하면 n은 F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고 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n 더하기 f가 EF고 이게 mg가 됩니다. 그래서 f는 2분의 1 mg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f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수업 시간에 이때 한 일이 무엇일까 또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토크를 각에 대해서 적분해준 값을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토크는 끝점 기준 토크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회전축을 이 질량 중심 쪽에 잡아줬는데 우리 지금 F가 한 1을 찾는 거예요. F가 한 1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끝점을 기준으로 한 토크를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0부터 세타까지 움직였고 2분의 1 mg 코사인 세타 곱하기 1.8 길이 L 이렇게 해서 d세타 붙여주면 이걸 계산을 하면 2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알아서 답을 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길이와 질량이 동일한 벽돌 두 개가 있습니다. 길이는 L이고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두 벽돌을 세웠을 때 최대로 벽돌을 앞으로 얹어 놓을 수 있는 이 최대 길이 xmax를 구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중력장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일단 지금 벽돌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맨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 벽돌 두 개만 고려를 했을 때 일단 이렇게 벽돌에 이렇게 벽돌이 올라가 있을 때 이 경계면의 절반을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얘가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개만을 고려했을 때 이 최대의 길이는 2분의 L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1번 벽돌, 2번 벽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기 이 1번 벽돌이 2번 벽돌의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질량 중심 쪽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 전체 개를 한번 볼게요. 이 전체 개를 한번 봤을 때 이 벽돌 개의 질량 중심이 있겠죠. 질량 중심. 그 질량 중심이 이 경계면을 넘어가 버리면 이 개가 앞으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을 일단 질량이 둘 다 m이니까 2n분의 1에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으면 원점을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잡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x, y, 0 이라고 하면 1번 벽돌의 질량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량이 m이고 좌표가 l만큼 나와 있죠. 그리고 2번 벽돌 같은 경우에는 질량 중심이 2분의 1만큼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4분의 3L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4분의 3L이라는 값이 그래서 이 4분의 3L이라는 값이 뭐를 넘기면 안 되냐면 지금 여기 좌표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2분의 3L이에요. 여기서 x를 뺀 값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x라고 해보면 그래서 얘를 풀면 x가 4분의 3L보다 작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식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최대 x의 값이 바로 4분의 3L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축을 이쪽에 잡았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좀 다르게 축을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냐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이런 식이 나오는데 원점을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어디를 둘 수 있냐면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벽돌이 2번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2번 벽돌 바로 위에 있는 1번 벽돌의 질량 중심 여기를 축으로 잡아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기를 축으로 잡고 풀면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그래서 이 질량 중심 좌표를 구해보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1번 벽돌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0이죠. 그리고 2번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 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좌표가 m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을 곱해주면 질량 중심 좌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질량 중심이 간다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라고 해볼까요? 길이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량 중심 이 두 개의
이 두 블럭의 개 질량 중심의 좌표가 여기를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 있거나 이 기점으로 뒤에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가장 최대로 여기가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xmax를 구하냐면 지금 여기 길이인 4분의 1에서 여기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 얼마야? 2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4분의 3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금 더 간편한 건 축을 여기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맨 아래 바닥에 있는 블럭보다 한 칸 위에 있는 블럭의 질량 중심. 다시.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이 2번 블럭보다 위에 있는 전체 블럭들의 개를 생각했을 때 그 개의 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잡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선생님이 이 벽돌을 N개를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벽돌을 N개를 쌓는 거야. 여기에 벽돌이 이렇게 있어. 위에 또 쌓고 이렇게 벽돌을 쌓았는데 이게 N개라는 거지. N개.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Xmax 값이 어떻게 나오나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뒤에 풀었던 여기를 원점으로 잡은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맨 위에 블럭 2개 여기 하나 더 있다 생각해서 블럭 2개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우리 X 이 질량 중심 좌표 원점을 이 윗블록의 질량 중심으로 잡아줬던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 길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바로 여기 길이. 원점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그리고 여기 그림이 살짝 이 벽돌이 여기 딱 이렇게 왔을 때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서 구해낸 이 x컴의 길이는 여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두 번째 벽돌 3개를 쌓으면
벽돌 3개를 쌓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아까 2개를 쌓았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4분의 1이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요 맨 아래 블럭 제외한 위에 있는 전체 블럭들의 개의 질량 중심이 아까 여기서 구한 이 값인데 어디였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x는 0으로 다시 잡아주고 이 아이들의 질량 중심을 다시 구해보면 우리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은 질량은 2m이야. 근데 질량 중심 좌표가 지금 원점으로 잡아서 0이겠지.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블럭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질량 중심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만큼 마이너스로 가 있지. 그리고 질량 합은 4m이. 요거를 풀면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6분의 1이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 길이가 6분의 1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6분의 1이라는 값이 또다시 이 3개짜리 블록의 질량 중심이 되는 건데 이걸 또 4개짜리 벽돌을 쓸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했을 때 n번째로 와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구하려던 문제 상황.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원점을 또 어디로 잡냐? 맨 아래 벽돌 제외한 위에 있는 이 벽돌 개들 n-1개의 벽돌이지. 그래서 여기를 잡는 거야. 어디일까?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x는 0으로 잡힐 거고 또 다시 풀어줄게. 이게 질량 중심은 이 블럭이 n-1개라고 했지. 그래서 n-1m의 0 좌표는 0이니까 더하기 m의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질량 중심 여기겠지. 그리고 전체 질량의 합은 nm이 되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n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어디냐면 여기가 2n분의 1이라는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면 벽돌 이렇게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xmax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xmax야. 그런데 이 xmax라는 값이 뭐냐면 지금 여기 길이 있지? 뭐 밑에 블록이 하나 더 여기 밑에 블록이 이렇게 하나 더 치면 여기 길이 그리고 뭐 그 다음 블록 있다 치면 여기 길이 이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전부 다 합한 값이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 만약에 A1이라고 하면 뭐 여긴 A2가 되겠고
뭐 a의 n-2, a의 n-1, a의 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x max하는 값이 a1에서 a-n번째까지 싹 다 더해준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그마 ak인데 k를 1부터 n까지 더한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xmax 값은 이게 아까 여기였는데 여기가 an이라고 생각을 하자 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길이니까 절대값 씌워야겠지. 그래서 2k분의 1 얘가 xmax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k분의 1 시그마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끝을 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max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반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반에서 수업 때 그걸 했다길래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첫 번째는 xmax를 우리가 구했어. 두 번째는 xn-x의 n-1의 값이 얼마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 xmax 값이 벽돌을 n개 쌓았을 때잖아. 그래서 xn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 때 xn이라는 애를 정의를 해주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k는 1부터 n까지 ak를 모두 더한 값이 xn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xn-xn-1을 하면은 an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이 방법을 통해서 an의 값을 구했지. an이 뭐였냐면 2n분의 1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 우리 강체를 갖다 놔보자. 콩 아니고 강체야.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해볼게. 이때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질점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중력장이 같으면 RCOM이 RCOG임을 보이라는 질문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게 모든 질점이 있는 위치,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지.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 이 모든 질점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중력장이 같으면 무게중심과 질량중심이 일치함을 보이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무게중심의 벡터, 그리고 얘의 x좌표가 xCOG, 그리고 우리는 이 강체에 입자들이 있어서 i번째 입자를 생각해 줄게. 지금 중력장이 일단은 균일하다는 건 나중에 써먹자. 그래서 이 i번째 입자가 받는 중력장의 크기를 gi라고 해볼게. 일단 처음에는 이 gi들의 크기는 전부 다 다른 상황인 거지. 입자들마다. 그리고 이 i가 좌표가 xi,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이 입자가 있으면 지금 중력을 받겠지. 그래서 우리 중력을 한번 계산해보자. FG 중력은 입자가 i번째 입자가 1번부터 n번째 입자까지 MIGI 질량이랑 중력장 곱한 값. 그래서 이게 중력장의 크기 라고 필기가 돼 있네. 이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보류로 그냥 둬.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중력장, 이 강체의 중력장의 크기를 구해봤어. 그러고 나서 토크도 한번 구해볼게. 토크는 i번째 입자 1번부터 n번까지 토크 모두 더한 것과 같겠지. 얘를 생각을 해봐. 토크 지금 중력이 아래로 중력을 받고 있고 이 힘 방향과 수직한 이 토크 팔은 xi의 길이가 나오지. 그래서 n까지 힘의 토크 팔 크기 곱한 거 이게 토크.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무게중심 좌표를 한번 곱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무게중심이 있어. 우리가 이 무게중심에 모든 질점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중력장의 크기가 여기 모든 질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FG가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전체 FG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 이 힘과 수직한 방향 여기가 XCOG잖아. 안 돼.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아까 무게중심의 X좌표를 곱해주려 했는데 이 X좌표가 이제 토크 8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FG에 XCOG를 곱한 값이 뭐가 되냐면 토크가 될 수 있는 거야. 전체 토크. 근데 이게 아까 뭐였어?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두 아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아까 중력장이 같으면 RCOM이 RCOG가 같음을 보이자고 했어. 그래서 중력장이 같다고 해볼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 식을 다시 써보면 우리 FG에 XCOG 곱한 게 FG는 까지 MIGI 에다가 XCOG를 곱한 거였고 얘가 까지 이걸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 GI가 G와 같다. 그러니까 중력장 균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를 꺼낼 수가 있어.
여기도 꺼내볼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을 해줄게. 일단 g가 날아갈 거고, 그럼 x, COG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식이 뭐냐면 전체 질량 합분의 이 MIXI를 다 곱한 걸 더한 값이지. 얘가 XCOM이잖아. 그지? 좌표의 질량 곱한 거 합에 전체 질량 나눠준 거. 그래서 우리가 중력장이 균일한 상황에 있어서 이 XCOG가 XCOM이랑 같다고 보는 거고, 지금 그래서 증명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 지금 이거 X좌표만 두고 얘기를 했는데 Y좌표로 두고 생각을 해도 동일하게 식 전개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위치 벡터가 동일하다라고 결론이 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한 4개 정도 풀어봤고, 오늘은 여기서 심마이를 할게.